조선 남녀 상렬지사. 조선시대에도 이루어졌던 남녀 간의 그곳 머금기. 오늘날에도 입으로 머금는 사랑을 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선처럼 성의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이를 더욱 거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입으로 머금는 사랑은 크게 남성이 여성의 그곳을 머금는 것과 여성이 남성의 그것을 머금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처럼 입으로 머금는 것을 매우 추잡하게 여겨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사랑하기 이전의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입으로 머금기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의 입으로 머금기는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때에는 법에 어긋나는 셈이니 우스운데 현지에서도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니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를 보면 경국대전이나 시행된 법령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몇몇 문헌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서 지방에 비지촌이라는 마을이 생기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사람이 뽕을 따러 갔다가 어느 부호의 집 옆에 있는 뽕나무가 몹시 무성해 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밑에는 산밭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간 흔적이 있었는데, 그는 동네 개구쟁이들이 놀다 갔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무 위로 올라가 한참 뽕을 땄습니다. 그렇게 뽕 따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웬 사내 하나가 황급히 나무 밑으로 들어와서는 두어 번 긴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뽕을 따던 사람은 이상해 숨을 죽이고 사내의 행적을 지켜보았는데, 곧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술과 안주를 들고 나와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만나자마자 그 일을 치렀는데 운우가 겨우 흩어져서야 둘은 마주 앉았고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 간담을 해치고 서로 솔직해져요. 내가 당신의 그것을 머금으면 당신 역시 똑같이 해주겠지요. 이에 사내는 승낙하고 자신의 그것을 꺼냈는데, 여인이 그것을 입으로 머금고는 자기 것을 열어 보이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 것은 머금기에 어렵게 생겼으니 내 손가락을 그곳에 대었다가 빼내어 빨면 어떨까? 여인이 그래도 좋다고 승낙하자 사내가 긴 손가락을 그곳에 대었는데 액이 많이 묻어나 입으로 빨기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액이 묻지 않은 손가락을 빨았는데, 그런 사내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는 결코 나만 못하군요. 이것은 그 손가락이 아니에요. 여인은 토라졌는데 사내가 그렇지 않다고 응수하며 다투는 순간 뽕을 따던 사람이 나무 위에서 손가락을 굽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손가락이 그것이요. 이 손가락은 그것이 아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내는 놀라서 도망쳐버렸고, 뽕 따던 사람은 나무에서 내려와 여인을 붙잡고 이를 치른 뒤에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뽕을 광주리에 채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 동네는 그 손가락이 아니오라는 의미의 비지촌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에 나오는 이 일화에는 남자가 머금기와 여자가 머금기가 모두 등장하고, 심지어 여인이 먼저 머금기를 원했는데 야담에 불과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입으로 머금기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입으로 머금기의 역사는 매우 깊고, 특히 남자가 머금기스가 오래전부터 사랑 전에 하는 행위로 성행했는데, 영국 오클랜드 대학교의 마이클 팸 교수에 따르면 다른 남성에게 좋아하는 여성을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절정에 도달한 여성이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남자가 머금기스가 여성이 절정쯤에 오를 가능성을 배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이 입으로 여성의 그곳을 자극해 절정에 도달하면 질의 수축이 활발해져 임신 가능성을 높이므로 이를 통해 여성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햄 교수는 매력적인 여성을 애인으로 둔 남성일수록 남자가 머금기에 집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한 인도의 일간지는 남자가 머금기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를 소개했는데, 남자가 머금기는 여성 몸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머금기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에게 머금기를 한 남성은 구강암이나 인후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머금기를 하면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남성들은 사랑 전에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머금기를 해왔습니다. 19세기 화가 에두아르 앙리 아브릴은 남성의 머금기 장면을 화폭에 담아냈으며, 중국과 일본의 야한 그림에서도
남자의 머금기가 매우 흔한 소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그림에는 남자의 머금기를 묘사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기지촌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에서도 사랑 전에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자주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면 여자의 머금기의 경우 위에 기지촌 일화에서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묘사되어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여자의 머금기가 전혀 금기시되지 않았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머금기를 사랑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인도 문화권도 여자의 머금기를 금기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금기가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마수트라에는 108가지의 사랑 자세가 묘사되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머금기도 포함되어 있고 불교 경전에도 머금기를 성스러운 행위로 표현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처와 아난이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한 부부가 음식을 마련하여 무덤에 제사를 지내며 통곡하고 있었는데 부처는 부인이 우는 소리를 듣고 소리내어 탄식을 했습니다. 아난이 여래께서는 무슨 연유로 탄식하십니까? 라고 묻자 부처가 아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전생에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입으로 아들의 그곳을 빨았다. 3년이 지나 어미는 갑자기 병을 얻었는데 목숨이 닿았을 때 아들을 쓰다듬으며 그곳을 빨고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 태어나는 내세마다 늘 부부가 되겠다. 그녀는 옆집 딸로 태어났다. 마침내 아들의 부인이 되어 자신과 남편의 뼈를 공양하고 지금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다. 나는 본말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슬퍼할 따름이다. 이 이야기에서 머금기를 사랑의 상징으로 그려지는데 부처는 이것을 비난하기는커녕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머금기에 대한 찬미는 남미 문화에서도 발견되는데 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에 남미에서 번영한 시판 문명의 출토품들 중에는 머금기를 그린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서 중국의 그림 중에는 머금기를 그린 작품이 많고 일본의 경우 머금기를 묘사한 시문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남녀 상렬지사는 조선시대에도 이루어졌던 남녀의 머금기 이야기였습니다.